현재 일본 방위성에서 F2의 차세대 전투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위성은 지금까지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방향을 미국과 함께 오랫동안 추진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최후방 동맹이자 동북아에서 각종 협력이 밀접하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배제하고 영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파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 적지 않게 당황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한국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측에서 당황하는 바는 불과 2020년 12월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의 태도는 달랐다는 것인데,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 신문은 당시에 일본이 40년 만에 자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미국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을 참가시킨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내부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 파트너를 로키드 마틴으로 정했는데, 이는 로키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이라는 F-22 랩터를 개발했고 스텔스 기술도 뛰어나다는 점이 반영되었다며, 일본의 F2 차세대 기종에 가장 걸맞는 협력사가 바로 로키드 마틴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2035년부터 차세대 전투기 90대가량을 배치하기로 계획 중이고, 개발 비용으로 약 2조엔 20조 원 가량을 측정하고 총 사업비는 5조엔 50조 원을 넘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따라서 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동시에 스텔스 기종의 개발이라는 목표에 흔들림이 없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미국과의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지속되었습니다. 우선 과거 F2의 개발 과정 가운데 성능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 한 기당 100억엔 이상의 제작 비용이 소요되었고 미 로키드 마틴사의 개발 과정도 불만족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에 너무 많은 비용을 줘야 하고 핵심 기술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 일부 채널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소위 호구처럼 돈을 많이 뜯기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는 비단 전투기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각종 국방, 비용 청구 문제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10여 개국과 맺고 있는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FMS 협력에서도 드러나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 대외 군사 판매 프로그램 FMS에서 미국이 너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다고 불만이었습니다. 그간 FMS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했고 무기와 부품 입고가 제때 진행도 안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돈은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다 보니 약 수천억 원의 갭이 생기기도 해 명백히 미국의 잘못이긴 했습니다. 또한 각종 측정되는 무기 부품 정비 비용 등이 불투명해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국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상대가 미국이다 보니 항의도 못하고 속을 앓는 경우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전혀 뜻밖의 한국에도 FMS 프로그램에 관해 연대하자는 제안을 해올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도 미국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나온 것이죠. 또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일본은 부자 나라라고 말하며 그런 흐름을 당연시했으며, 그 가운데 주일 미군 주둔비를 기존의 4배인 80억 달러까지 요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베 총리 옥수수 구매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비용을 일본에 청구하는 모습이 이어진 것이죠. 또한 갈수록 무기가 첨단화하고 부품이 발달하며 미국의 요구도 늘어가는 국면이 지속되면서 매년 일본의 FMS 금액은 2013년 약 1조 원 가량에서 2020년엔 5조 원 가량으로 치솟는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미국과의 군수 물품과의 협력이 좋을 게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이죠. 또한 최근에 F2 전투기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며 기체 자체의 결함도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항공자위대 소속 F2는 해상에서 훈련을 하다가 추락해 바닷속으로 침몰되기도 했으며, 불과 6개월 전인 2021년 12월경에는 비행 중 조종석 덮개가 떨어져 나가 긴급 착륙한 바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는 보통 거의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결함이라며 F2 전체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비싸게 만든 전투기치고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회의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F2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해 로키드 마틴사의 제안은 다소 놀라웠는데요. 우선 로키드 마틴사는 F-22 기체에 더해서 F-35 최신 장비 장착을 결합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현존 최강 F-22 기체를 갖게 되는 것은 군사 분야의 꿈과 같은 일이므로 일단 일본은 환영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일본이 F-22 랩터와 F-35를 결합한 최강의 차세대 전투기를 갖게 된다고 들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에 당장 도움이 되며 공군 방위력도 급상승하게 되는 국면이 나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선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최근 러시아 침공 사태 이후에 더욱더 엄중해진 국제정세에 이러한 필요성이 더해진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에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중국까지 폭격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파워를 확인한 세계 각국은 미국의 각종 군수물자를 더욱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청사진일 뿐 역시 비용 문제가 나오면서 즉시 일본은 부정적인 기류를 타게 됐습니다. F-35의 경우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정도인데 만약 일본이 F-2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경우 대당 비용은 약 2천만 달러에 달해 3배가 넘으며 개발 비용 역시 가늠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또한 F-2 개발 시 로키드 마틴사와 각종 기술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방위성에서는 미국이 설계 도면을 공개할지 미지수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군사기술 이전은 매우 인색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일면 당연하기도 한 것이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쉽게 유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고 게다가 그것을 과거 자신들을 선제 공격한 일본에 제공하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일본은 애초에 F-2 차세대 전투기의 차선책을 설정해 놓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바로 영국과 FT 후속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공동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로키드 마틴 이외에 보잉과 영국의 BAE 시스템을 후보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과는 주요 파트너로 하되 영국과도 안보 협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니 일부 부품 조달도 영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일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시다 총리의 영국 방문 후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팝콘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이고 영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협력 강화인 RAA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러시아 사태 이후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줄기차게 군사협력을 맺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일본은 미국, 호주, 영국과 유일하게 RAA를 공식 체결한 아시아 국가라며 이들 앵글로색슨 국가와의 각종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호주, 영국은 최근 오커스를 결성해 중국을 대항하는 군사동맹을 맺은 바 있는데 일본은 이에 자신들도 전격 쿼드를 비롯해 각종 협의체에 발을 담그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막상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에서 미국 아닌 영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은 다소 당황하는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일본은 기술 이전이 미흡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F-2 개발 시 미국이 기술을 절반가량을 제공한 바 있었고 차세대 전투기에서는 F-22까지 기체 적용을 제한하는 등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협력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영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서두른다는 것이 일종의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물론 비용 문제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오나 작년까지 거의 진행이 확정된 것처럼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영국으로 기운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심기를 불편해할 수 있는 국면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은 로키드 마틴사와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율해 왔지만 중간에 큰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영국으로 개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 관계자들은 영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대부분을 일본이 국산화를 위해 주도하는데 영국 역시 핵심 기술을 쉽게 내줄 수는 없을 것이고 로키드 마틴사와 진행했을 때보다 비용이 반드시 저렴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따라서 40년 만에 차세대 전투기가 과연 예정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이죠. 반면 한국은 이러한 정황 가운데 일본보다 훨씬 나은 상황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KF-21을 위시해서 스텔스기까지 시험 비행을 마치면서 독자 기술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 로키드 마틴사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보고 실현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지금은 기적, 미라클이라고 표현하면서 진짜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어낼지 몰랐다고 탐복하고 있습니다. 장착된 A사 레이더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보다 더 먼저 상대를 파악하고 미사일을 발사시키며 준 스텔스기 정도의 기능도 장착되어 앞으로 각종 작전에서 F-35를 충분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 전투기 가오리 X와의 공중작전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가오리는 무인인 만큼 KF-21을 대신해 위험한 전투를 하게 된다고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6세대를 위해서는 레이저포를 장착하는 핵심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큰 난제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킨 노력이 있었던 만큼 미국도 2040년을 목표로 한 완전 6세대 전투기를 한국도 끊임없이 독자 기술로 따라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국면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미국과 영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본보다 나은 상황이며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더욱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FA-50과 같은 경공격기의 전세계 주문이 이어지고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추후 KF-21 성공에 따라 한국산 군수물품이 더욱 주목받게 되고 군사수출 강국이 되는 흐름도 기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